자, 만찬장 그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 중인지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인데, 신석호 부장. 예.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한 이야기들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예. 시청자분들,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중에 핵심되는 얘기들만 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짧은 대화였는데요. 물론 앞에 있는 사진 기자들에게 모두 발언 형식으로 한 건데,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1차 정상회담의 성과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걸 두 사람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정상회담 작년에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합의한 4개 항을 놓고서 이거밖에 없느냐라고 나라 안팎에서 많이 비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그 합의를 한 두 당사자들이 다시 모여서 그때 합의가 괜찮았다라고 굉장히 서로를 지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260여일 동안에 그 사이에 많은 불신과 오해의 눈초리들이 있고 적대적인 반응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다. 그게 이제 1차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절하하는 그런 반응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극복하고 해서 마주 걸어서 지금 260여일 만에 다시 하노이까지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 2차 정상회담까지 연은 둘러 왔다. 이런 대목에서 인내와 고민 이 단어가 쓰인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말 중에 오해의 눈초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말에 담긴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 오해의 눈초리다, 이건 과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전 세계가 별로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양측에 다 오해 눈초리가 사실 있었죠.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 보유를 굳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결정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목적과 비핵화로 가는 신고와 검증의 로드맵에 합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난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가진 채로 정상국가가 되는 이른바 뉴클리어 피스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대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오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4개 항의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도대체 잘 알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국내 정치적으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카드를 들고 지금 탄핵까지 가까웠게 갔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탈피하고 재선을 위해서 북한 비핵화 카드를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이 많이 있었죠. 양측 다 이걸 오해와 그런 따가운 시선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번 회담에서 진정성 있게 진전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두 정상이 어떤 합의문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믿는 기류가 미국 내부에서는 약한 게 사실이고요. 또 미국 정보당국, 얼마 전에 DNI 댄 코츠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 그리고 진전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조야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께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빅딜, 스몰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뭔가 진전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청와대는 기자들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스몰딜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섞인 질문을 하면은 아니다, 이번에 스몰딜 아니고 빅딜이다, 이렇게 자신해 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딜과 스몰딜 무자르듯 자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언론만 빅딜, 스몰딜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스몰딜은 빅딜 안에 포함된 거지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청와대 얘기만 봐서는 물론 이제 협상의 여지가 좀 남아 있긴 한데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협상 진전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다가 조금 더 소극적인 자세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네.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좀 그런 기류를 청와대가 파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 정부는 오늘 밤 협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 지금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 사이에는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고,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정상 간 협의만 남은 건데, 오늘 밤 만찬에서, 이 실무 만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자.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두 정상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고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얘기나 조야의 얘기는 조금 아주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워스트 시나리오 그러니까 최악의 합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도 우리가 많이 우려를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조금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는 굉장히 많은 조치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정도밖에 양보를 하지 않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를 해제하는 제재 레짐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큰 조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나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특히 한국과 일본, 미국의 동맹국인 두 나라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제재를 해제하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나쁜 경우로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아까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합의문에는 아직 다양한 공란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란들을 채워가는 작업들이 지금 만찬 회담 시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마이크를 넘겨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본 뒤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